저녁 밥상이 차려진 평범한 날이었죠. 식탁에서 시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들면서 식사를 시작하더니 2살배기 손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된다던데. 간 이식 얘기였습니다. 지연 씨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강경화 진단을 받고도 술을 끊지 않더니 결국 2살배기 아이의 몸까지 당연하다는 듯 입에 올렸죠. 지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내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손자가 태어나는 날 그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걸, 참는데도 반드시 끝이 온다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서지연 씨가 시아버지 박동철 씨를 처음 만난 건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대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남자친구였던 현우 씨의 손을 잡고 그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가족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인사말도 머릿속에서 여러 번 연습했죠. 당당하게 일하는 여자지만 예의도 바르고 가정적인 모습도 보여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먼저 나와 반겨주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어서 오라고 추웠지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지연 씨는 그 온기에 잠깐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다가가는데 표정이 딱히 반갑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한, 어쩌면 약간 무뚝뚝한 얼굴이었죠. 식탁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지연 씨는 최대한 밝게 그러면서도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니? 지연 씨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니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잠시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었죠. 결혼해도 계속 다닐 생각이냐? 지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지연 씨는 성격상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하면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조용히 집안 살림이나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나대고 다니려고 그래.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좀. 시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여보, 처음 보는 아가씨한테 왜 그래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라는 표정이었죠.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투가 좀 직설적이신가 보다. 그냥 그런 분이겠지. 이상한 점이 없진 않았지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기분이 상하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처음 보고 다 안다고 할 수 없으니 좀 더 지켜봐야지 싶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현우 씨에게는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지연 씨에게는 특별히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다행이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아버지가 원래 좀 그래. 나쁜 분은 아니야.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나쁜 분은 아니겠지. 그냥 시대가 다른 분이겠지. 그 세대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언짢은 부분이 있어도 친해지다 보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치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시아버지는 그래도 점잖은 어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며 웃는 얼굴도 보였죠. 지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결혼 후 꽤 오랫동안 지연 씨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시댁과 자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명절과 가족 행사 때 외에는 따로 얼굴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지연 씨는 회사를 다니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현우 씨와 둘이 소소한 일상을 쌓아갔습니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고 작은 것들에 웃는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현우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도 같이 했고 지연 씨가 힘들면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결혼 생활 자체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명절마다 크고 작은 말들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가 가끔 지연 씨 마음에 걸렸지만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죠. 시어머니는 항상 시아버지 말을 잘 막아주셨고 지연 씨 편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렇게 버티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버티는 건지도 몰랐지만요. 그때의 지연 씨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었다면 과연 지연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지만 그 답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결혼 초에는 아이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신혼이니 당연한 거라고들 생각했는지 시아버지도 처음 한두 해는 특별히 말을 꺼내지 않았죠. 지연 씨도 아이를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둘이서 지내는 시간도 좋았으니까요. 언젠가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쯤 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식탁에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요즘은 애도 계획해서 낳는다더라. 말을 잠깐 멈추더니 지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직장 다니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 지연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시처럼요.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는다는 게 직장 때문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연 씨도 사실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는다는 게 은근히 마음에 걸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여기서 대꾸했다가는 더 큰 갈등이 생길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명절에도 시아버지는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집에 있어야 애도 빨리 생기지. 밖에 나돌아다니니까 애가 생길 수가 있나? 그 말이 나왔을 때 지연 씨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마치 자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렸고 현우 씨도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듯이요.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표정을 관리하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친척들 눈치가 느껴졌고 그 눈치가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마음에 구멍이 생깁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연 씨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부끼리 병원도 가봤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는 의사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직장 때문도 아니고 나돌아다녀서도 아니고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 말들은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지연 씨는 그때마다 조금씩 더 달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결혼 5년째 드디어 임신이 됐습니다. 지연 씨와 현우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소식이었으니까요. 현우 씨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고 지연 씨의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깊었는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올수록 시아버지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가끔 하는 말처럼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지연 씨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귀엽고 작고 눈물이 날 만큼 예쁜 딸이었죠. 지연 씨는 그 아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이 아이가 이렇게 무사히 왔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찼습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그런 감정이 온몸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병실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실망이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 말고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지연 씨는 그 소리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앞에서 엄마가 된 지 몇 시간도 안 된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려 하자 시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딸한테 모유 줘서 뭐하냐?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습니다. 모유 계속 먹이면 애 안 들어선다. 아들 낳아야지. 현우 씨와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참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슬프기도 전에 멍해지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름을 할인이라 지었습니다. 밝고 애교 많은 아이로 자랐고 지연 씨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시아버지에게만큼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젠가 큰 균열이 될 거라는 걸 지연 씨는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를 보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시아버지가 조기 퇴직을 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직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분이었는데 막상 일이 없어지자 갈 곳도 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낮부터 소파에 앉아 TV를 켜두는 날이 늘었고 손에 들린 게 리모컨에서 술잔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됐고 두 번이 매일이 됐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폭언이 시작됐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참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를 묵묵히 견뎌오셨으니까요. 이런저런 것들을 혼자 사귀고 늘 조용히 뒤에서 가정을 지켜온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로는 그게 다른 차원으로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바깥일이 없어지니 그 감정들이 전부 집 안으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떨리고 잠겨 있고 무언가를 오랫동안 참다가 터뜨리기 직전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나 이제 못 살겠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지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올 게 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상황이 쌓여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연 씨는 말없이 시어머니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일단 집을 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곁에서 봐온 사람으로서 이제 충분히 힘드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정말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 몇 개를 챙기고 조용히. 오랫동안 지켜온 집이었는데 결국 그렇게 나가신 겁니다. 지연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잘하신 거다 라는 마음과 함께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일찍 그러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지연 씨 집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주 그리고 더 불쑥불쑥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그냥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배고프다. 밥부터 차려와라. 지연 씨가 당황해 서 있는 사이 시아버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지연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만으로 하루가 다 찼습니다. 냉장고에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집안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불편함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었죠. 현우 씨가 퇴근 후 들어오면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앞에서는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요. 지연 씨는 그 시기를 버티면서 처음으로 이 질문을 자신에게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끊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계속 참아야 한다고 지연 씨 안에 어떤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연 씨는 그때까지도 어딘가에서 바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가 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나이를 더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뭔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틀렸다는 걸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사람은 더욱 그렇죠. 지연 씨가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팀장 승진이었습니다. 오래 일하며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복직한 이후로 쉬운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할인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하면 아이를 데리고 오고 저녁을 챙기고 재우고 그 루틴 속에서 회사 일까지 해내는 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쳐도 출근해야 하는 날들이 많았고 아이가 아파도 쉽게 빠질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서 가슴이 철렁했던 날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자리를 지켰고 일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팀장 발령 소식이 나왔을 때
지연 씨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정말 뭉클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라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현우 씨가 퇴근 후 들어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진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시어머니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고했다고, 진짜 대단하다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 위로와 응원이 얼마나 큰지 지연 씨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간 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밥을 먹다 말고 지연 씨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언제 나올 건데? 지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면 여전히 뭔가가 쓸렸습니다. 아들 낳을 생각도 안 하고 승진이나 하고 다니냐 넌? 그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옆에 앉은 할인이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여자애는 키워봐야 소용없다. 할인이는 2살이었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숟가락을 잡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밥 먹는데 열중해 있던 아이였죠. 지연 씨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하는 말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용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현우 씨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지연 씨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렁물렁하게 버텨온 것들이 딱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좋게 보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뭔가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 씨의 아버지고 할인이의 할아버지니까. 지연 씨는 그 경계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진의 기쁨은 그날 저녁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연 씨는 그날 밤 할인이를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는 소중하다. 소용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 생각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굳이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한다는 현실이 지연 씨를 참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쓸쓸함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지연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 씨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현우 씨는 기뻐했습니다. 지연 씨도 기뻤습니다. 할인이가 동생이 생긴다는 걸 아직 이해 못했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죠. 이번에는 처음부터 마음이 달랐습니다. 첫째 때는 설레면서도 긴장이 컸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아이가 건강하게 오기만 해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달라고. 그 단순한 바람이 지연 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무조건 아들이다. 인사말처럼 말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병원 가서 아들인지 알아봐라. 아들인지 확인해라. 한 번도 아이의 건강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지연 씨 몸은 어떤지, 그런 것들은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오로지 아들인지만이 중요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경직됐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어떻든 이미 소중한 생명인데 그걸 조건처럼 얘기하는 사람 앞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너무 피로했습니다. 임신 중에는 몸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출근이 어려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겨우 물 한 모금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게 며칠, 몇 주씩 계속됐습니다. 결국 지연 씨는 회사를 잠시 그만두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아쉬웠습니다. 팀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쉬게 되다니. 하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버티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으니까 며느리 노릇 좀 하겠네.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입덧으로 몸도 못 가누는데 직장을 쉬게 된 게 기쁜 일도 아닌데 그걸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요. 점심을 차려달라고 했습니다. 임신 중에 입덧이 가라앉지 않은 며느리에게요. 지연 씨는 부엌에 서서 재료를 꺼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억울한 건지 그 감정도 정확히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든 몸으로 냄비를 들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시아버지의 친구들은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연 씨가 임신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현우 씨가 퇴근 후 그 사실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친구들과 밥을 다 먹고 돌아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현우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같은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사람끼리는요. 그 마음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마음이 결정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즈음 시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증 간경화 초기, 오래 술을 마셔온 결과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간이식까지 가게 될 수 있다고. 이건 협박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이었습니다. 간경화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 다음은 이식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였죠. 현우 씨가 아버지를 만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로 술 끊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진심으로 부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해볼게. 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현우 씨는 허탈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얘기를 들으며 걱정과 함께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 걱정이 순수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지가 않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달아있다는 신호였겠죠. 지연 씨는 그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걱정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게,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간이 지연 씨를 이렇게 만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감정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다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술 안 끊으셨어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시아버지는 대꾸도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곤 아무렇지 않다는 듯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간이식하면 되지, 뭐. 지연 씨와 현우 씨가 놀라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간이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수술인지, 공여자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식해주면 되지. 현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세요?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그 정도는 하는 거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기가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낼 때만 가족이라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라도 검사 받아봐. 지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의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인데 임산부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할인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된다던데. 할인이는 2살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잘못 들은 소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뱉은 거였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2살짜리 손녀를 가리키며 했습니다.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과는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말해도 설명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에 돌아가신 후 지연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자고 있었고 현우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잠잠한 시간 속에서 지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느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지연 씨 집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각은 저녁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자고 있었고 지연 씨와 현우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현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겉으로 봐도 많이 마신 게 티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아버지 아픈 것도 모른 척하냐? 현우 씨가 아버지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취하셨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현우 씨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간 하나 못 떼어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가족이냐? 지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가족이라고 해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에 토를 달아? 술 기운이 오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쾅! 컵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이 깨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소리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다가 소리에 놀라 깨어나 거실까지 걸어 나온 아이였습니다. 눈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뭔 일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무서워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급히 아이를 안았습니다. 지연 씨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이가 아빠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가 옆에 있는 공간에서 무서워서 우는 아이. 뭔가가 지연 씨 안에서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화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단하게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결정해요. 아버님인지 우리 가족인지. 그 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 씨가 할인이를 꼭 아는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자리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눈빛이 흔들리다가 멈추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게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제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시아버지는 잠깐 현우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가 아직 아빠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가 다가가 아이 등을 쓸어줬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날 이후 현우 씨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담긴 문자였고 나중에는 서운함을 담은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현우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결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하지만 할인이가 그날 밤 울던 얼굴을 생각하면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으로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 씨도 알고 있는 일들이었고 현우 씨도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아버지의 귀책을 인정했고 시어머니는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오셨는지 지연 씨는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혼자가 됐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며느리도 곁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술을 끊었는지 병원을 다니는지 어디서 사는지 지연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그냥 고요함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그 고요함을 원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없애야 할 것을 없앤 다음에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연 씨는 그 공간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둘째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분만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감사함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버텨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건지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아이 이름은 도윤이라 지었습니다. 지연 씨는 도윤이를 처음 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난 것만으로 충분하다. 할인이를 처음 안았을 때도 그랬고 도윤이를 안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아버지는 이 아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안타깝다는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이혼 후 작은 거처를 마련하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기 위해 먼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인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번쩍 안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안고 있는 도윤이를 보며 눈이 빨개졌습니다. 어머,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지연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 씨도요. 거실에 앉아 할인이가 동생을 안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아직 너무 작은 손이라 제대로 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동생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신기하다는 듯이 이게 내 동생이구나 하는 눈빛으로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를 나눠야만 가족이 아니라 서로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가족이구나. 할인이가 동생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지연 씨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따뜻함이. 한편 시아버지는 그 시간에 병원도 가지 않은 채 어딘가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지연 씨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온 것들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오래도록 쌓아온 것들의 결과가 지금의 그 외로움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저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을 지켜준 남편과 그 곁에 남아준 시어머니와 함께 오늘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정리된 감정은 아닙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여겨온 시간이 길었고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인 줄 알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참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신호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연 씨는 오랫동안 그 경계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킨 건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버티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같이 느끼셨으면 합니다.